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부방대 대표 등을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선명한 자유우파 성향 신당인 가칭 자유와 혁신 창당 작업이 구체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곧 공식 출범할 신당의 핵심 방향으로 철저한 부정선거 척결과 이재명 좌익 독재 정권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7일 오늘 중앙선관위에 가칭 자유와 혁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쳤습니다라고 밝힌 뒤 금주 중 선관위에 승인이 나면 23일 월요일부터 당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6.3 대선에서 선거 감시 활동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전투표 감시까지 모두 마친 뒤 본투표 직전 자유파 진영의 표분산을 막기 위해 전격 사퇴하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황 대표는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 최대한 신속하게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과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선명한 자유우파 신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 후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울산에서 잇따라 지역별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 신고까지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인 가칭 자유와 혁신 창당에는 그동안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많은 애국 시민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과정에서 탄핵 반대를 목소리 높여 외쳐온 상당수 젊은이 2030 세대들이 가세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우파 시민들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후 국민의힘에 대한 자유파 성향 국민들의 입안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6.3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41.15%를 득표해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1%로 급락해 김문수 후보 득표율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국힘 정당 지지도 21%로 추락, 누구도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진다면서 황교안 신당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앞서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최근 선관위가 국민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6월 10일 부방대가 입수 황교안 TV에 게시된 영상을 소개하면서 투표지 분류기에 1번 후보를 찍은 표만 3,000장 이상 연거푸 나오는 괴이한 현상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공보과에 문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의에 대해 선관위는 영상을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계수기는 별개이며 분류된 표를 세는 심사 계수기는 분류하는 기능은 없고 단순히 표를 세는 기능만 있다라고 엉뚱한 답변만 했답니다. 그동안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선관위에 대한 비판 영상이나 메시지를 빠짐없이 모아서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만들어 기자회견도 하고 배포도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반박 자료란 것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형편없는 것들이라 즉시 재반박을 당하곤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선관위가 유독 그 문제 영상을 못 봤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부 부처 어느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가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수만 명이 지켜봤는데 오불과는 태도와 모르쇠로 일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의 기능상 차이점을 물어봤습니까? 왜 선관위는 딴전을 피웁니까? 선관위는 전 직원 3천여 명 중 누가 고소고발을 당해도 변호사 비용을 커버해주는 보험을 국민 세금으로 벌써 들어놨으니
아무 말이나 마구 답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혹시 1번을 찍은 투표지가 시종일관 3125표나 연속으로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선거 전에 미리 낸 건 아닙니까? 만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수능 전날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 수능에 무슨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고 당장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바로 그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선관위가 대한민국을 망쳐놨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부정선거 문제도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해결되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고던 창은 6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6.3 한국 대선도 지난 3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졌으며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타라 오 박사도 이재명 후보에게만 기표된 빳빳한 투표지들이 1분 이상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는 것을 목격했고 같은 방식으로 이준석에게 기표된 투표지들도 1분간 연거푸 기기를 통과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비친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어찌하여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들 눈에만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가 사기임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전 세계로 타전되면 그때는 워싱턴 특파원들이 이 기사를 국내로 송고할까요? 그때도 부정선거 보도가 뭉개지고 묻혀지면 우리 언론은 김정은의 조선중앙통신이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황 대표는 이렇게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민주주의니 정의실천이니 뭐니 했던 운동권도 미국발로 한국 선거 부정이 폭로되는 순간 사기꾼 운동권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주를 내세웠던 운동권이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외세에 의해 자신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자폭으로 마무리되는 역사를 그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곧 발표될 한국의 부정선거 실태 폭로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분도 함께 부정선거 척결에 힘을 모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6.3 대선 때 한국을 방문해서 선거 감시 활동을 했던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은 오는 6월 26일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대단히 권위 있는 장소입니다.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3 한국 대선에 관한 자신들의 최종 입장, 공식 입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6.3 대선과 관련해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받았는데 미리 그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에게 투표한 그런 게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냐 하면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선관위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자작극이 아니라는 아주 유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관위는 선의의 유권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그 유권자를 무슨 중대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몰아붙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대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되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신고인의 자작극 운운했던 그 고압적인 선관위 직원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따져야지라면서 입장을 바꿔봐라.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나라고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6개월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6월 하순에 6개월인데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구속된 그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른바 내란 프레임으로 몰아붙여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1심 6개월을 앞두고 최근 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온갖 조건을 붙여서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또 검찰도 그렇게 보석을 하라. 보통은 보석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6개월 안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딱 6개월이 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슨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이 해서 온갖 조건을 붙여서 보석 결정을 내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김용현 장관의 당당한 용기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냈던 국방 책임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원이 내린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거부한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결백하기에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또 다른 구속을 강요하는 부당한 조건들에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갈 수 있지만 진실 없이 나가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의 용기며 우리가 믿고 지지해야 할 군인의 신념입니다. 김 장관은 누구보다 헌법을 지켰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란이라는 무도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지금의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국가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는 지금 당당하게 진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에 국민의 마음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비굴하지 않은 자세, 조건 없는 정의를 향한 당당한 발걸음을 전폭적으로 응원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누가 내란의 주범이라 몰아붙인단 말입니까? 누가 군을 해체하고 안보를 허무는 정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 반대편에 단단히 버티는 진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지금 6월 하순에 그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그리고 7월 들어서는 역시 이번 사태로 구속된 현역 장성들의 6개월 구속 만료기간이 잇따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적어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던 예를 들어 육군 참모총장이나 혹은 방첩사령관이나 이런 장성들과 함께 나가면 나갔지 자기 혼자 이런저런 형태의 조건을 붙인 그런 보석을 통한 석방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